너의 취향을 저격해주마. 취향 맞춤 기업 정보 톡. 취향 저격 이 회사는 어때?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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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해주실 분들 소개해드릴게요. 취업 컨설턴트 홍기찬 쌤, 작가 겸 가수인 취향 저격수 강백수 형, 그리고 캠퍼스 특파원 강산 학생 나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취준생들의 취향을 자극할 두 개의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의 기업 어딘가요? 네, 삼성 디스플레이와 LG 디스플레이의 디스플레이 업계의 두 선두 기업입니다. 우리 보미 씨 같은 경우는 그런 뭐 첫인상이 그게 당연히 없겠죠. 사실 저는 예.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시니까 네. 패널 같은 거. 우리 강산 학생은 혹시 저는 IT? 오늘 기분이 벌써 좋아요. 왜요? 사실 저기 옆에 나와 있는 판만 봐도 그렇죠, 판만 봐도. 제가 전자전기 공학도로서 가장 갖고 있는 꿈의 기업이기 때문에 그렇군요. 벌써 설렙니다. 저희가 맞습니다. 1화를 사실 삼성전자나 LG전자를 했었잖아요. 맞아요. 제가 또 그 방송을 했었는데 지금도 사실 설렙니다. 오늘 할 말 많겠네요. 할 말 많아요. 오늘. 그러게요. 많이 해주세요. 저는 네. 컴퓨터를 듀얼 모니터를 쓰는데요. 오. 삼성한데 LG한데 쓰거든요. 보통 같은 걸로 쓰는데 네, 듀얼 모니터 쓰면 따로 사다 보니까 오. 네, 그렇게 쓰고 있는데요. 네네네. 둘 다 흠잡을 데 없이 되게 만족하면서 그쵸, 쓰고 있어요. 그쵸, 예. 그래서 둘 다 이렇게 멋진 상품들을 만들어내는 게 두 기업 간의 경쟁을 통해서 그렇게 선의의 경쟁을 통한 발전들로 이루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아주 생각이 좋은 들어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네, 홍쌤 그 디스플레이 업계의 그 현황은 어떤지 한번 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우리나라 이공계들이 또 많이 뽑고 선호도가 높은 파트가 우선 완제품을 만드는 우리가 흔히 세트메이커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 삼성전자, LG전자에서 TV하고 모니터를 만들죠. 네. 이런 이제 사업부가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씨앗이 될 수 있는 주재료, 반도체를 만드는 사업부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디스플레이 산업.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삼성 TV를 만드는 건 아니에요. LG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는 세트메이커가 TV나 그다음에 스마트폰을 만들기 위해서는 거기 들어가는 디스플레이 패널이 필요한데 그 패널을 생산하는 기업이 우리나라의 삼성 디스플레이 그리고 LG 디스플레이가 있고 업계 전 세계 1등, 2등을 지금 다투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적을 좀 보면 예. 최근에는 좀 공급 과잉이 있어서 양사가 좀 쉬운 상황은 못 돼요. 1분기, 그러니까 1년 매출이 아니라 분기 매출인데 1분기 삼성전자가 매출이 한 6조 4천억 정도, 그다음에 영업 손실이 많이 났어요. 2,700억 원 정도 손실이 있었고요. 반면에 LG 디스플레이는 조금 더 약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매출은 좀 적어요, 삼성 대비. 네. 한 5조 9천억 정도 되고 영업이익이 한 390억 정도입니다. 예. 그러니까 연 베이스로 1분기가 좀 비수기인 걸 생각하면 규모는 어마어마하고요. 네, 우리나라의 큰 수출 주력 산업군 중에 하나입니다. 부럽네요. 비수기에 몇 조씩 이렇게 땡기고. 엄청나네요, 그러니까요. 진짜. 제일 부럽습니다. 네네. 자, 그렇다면 두 기업에 대한 학생들의 취향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산희 학생 현장 취재는 어땠나요? 저는 사실 시험이 끝나서 굉장히 홀가분한데 학생들은 아직 공부하고 있을 때예요. 그래서 분위기가 다소 좀 침체돼 있을 수 있는데 그래도 공부하는 만큼 또 열심히 질문을 많이 던졌으니까 재밌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친구들의 이야기는 영상을 보고 한번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캠퍼스 특파원 강산입니다. 강산 학생. 오늘 도서관이요. 시험 기간이라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부담스럽게 이러는 거예요. 삼성 디스플레이 대 LG 디스플레이 중에서 더 선호하는 조금만 기업. 뒤로 가줬으면 약간 부담스러워요. 그러게. 제가 사실 머리를 안 감아서 그런데 시험 아, 때문에 그런 거예요? 디스플레이랑 삼성 디스플레이 중 저희 학교 도서관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LG 디스플레이를 LG. LG. 저 유명해요, 사실 LG 디스플레이가. 이유는 일단 LG 디스플레이가 세계 최고고 맞아. 그다음에 그 직업을 선택할 때 발전 가능성을 보고 선택하는 편이기 때문에 네, 저는 LG 디스플레이가 삼성보다는 더 나을 것 같아요. 두개 중에서 투표 원하시는 대로 해주시면 돼요. 저는 삼성 디스플레이. 삼성. 저는 삼성 디스플레이를 더 선호해요. 오, 왜요? 제가 듣기로는 삼성이 LG보다 돈도 더 많이 주고 더 높이 올라갈 수 있는 기회를 더 보장해준다고 했거든요. 기업 이미지 자체가. 네, 기업 이미지가. 오, 이게 햄버거가 특이하네요. 중앙대 버거예요? 네, 이거 중앙대. 저희 학교에서 팔고 있는 버거를. 중앙대 버거를 네. 했어요. PL인가요? 홍보하시면. 오, 왜 그러세요?
제가 LG 디스플레이 좀 준비하고 있어서 프로그램 참여해 실제로 준비하고 있는 현직자 만나고 그러면 LG 디스플레이를 준비하는 이유가 있나요? 디스플레이 같이 준비하지 않나요? 네, 근데 유독 디스플레이 좀 관심 가능하고 기술력으로 있어서는 LG 디스플레이가 가장 제 커리어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아무래도 삼성이 이제 글로벌적인 면에서 다른 외국 기업한테 더 알려져 있고, 이제 지금은 LG가 더 앞섰다고 생각하지만 삼성이 충분히 기술력으로 조금 역전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결정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학생들의 의견 들어봤고요. 결과는 어떻게 나왔나요? 오늘도 판으로 한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네. 결과 궁금하실 거예요, 뭐 오늘. 예, 솔직히 저는 관심 있는 분이 뭐야? 짜잔! 비슷한 거 같기도 하고 아닌 비슷한 것 같기도 한데 예. LG가 좋았어요. LG 디스플레이 17명, 그리고 17명. 삼성 디스플레이 13명으로 정말 이게 약간 비슷한 장면이 나온 게 1화 때랑 사실 비슷한 결과가 나왔어요. 1화 삼성전자 대 LG전자 때 결과가.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삼성 디스플레이가 이길 줄 알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좀 의외의 결과가 나왔어요. 어때 왜 학생들 친구들의 의견이 왜 그런 것 같아요? 약간 LG가 더 LG 디스플레이의 네. 디스플레이는 역시 LG다. 이 어떠한 인식은 절대 변함이 없는 것 같아요. 예. 인체 전형 때문에 벌어지는 사건이 더 커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삼성은 네. 채용 규모로 따지면 삼성이 더 많이 뽑는데 선택을 해야 돼요. 계열사를 한 가지밖에 못 쓰거든요. 예. 그러니까 비슷한 전자 재료 산업을 진행하고 있는 삼성전자 메모리를 쓸 거냐, 비메모리를 쓸 거냐, 아니면 또 뭐 전지 쪽을 쓸 거냐, SDI를 쓸 거냐, 그다음에 디스플레이 쓸 거냐. 근데 LG는 세 군데 계열사를 선택을 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럼 공대생들 관점에서 기본적으로 이제 빅3가 LG 디스플레이, 그리고 LG 화학, LG 전자예요. 세 군데를 다 써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LG 디스플레이를 지원하게 될 공대생들이 더 많아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인턴 관련된 부분은 LG 디스플레이가 인턴 채용을 좀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공부를 좀 많이 하게 만드는 기업이다. 그렇게 좀 현실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런 이유가 또 있었네요. 그러게요. 자, 이렇게 학생들의 선호도 알아봤고요. 이번에는 두 기업에 대한 깊숙한 정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취향 저격수 백수영. 네, 삼성이 드디어 호적수를 만났네요. 우리가 이렇게 학생들 네네. 의견 조사하면서 네. 삼성이 진 거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아니, 같은데.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 진짜. 네, 그래서 오늘 너무 흥미진진하게 준비해봤습니다. 아, 네네. 백수의 노트! 네, 먼저 삼성 디스플레이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네, 삼성 디스플레이 1분기 매출 세계 1위죠. 네. 그래요? 네, 1분기 매출 세계 1위를 달성했다고. 물음표는 뭔가요? 예. LG가 또 워낙에 또 전통의 강자이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1분기 실적만 가지고 세계 1위라고 딱 단정 짓기는 또 어렵죠. 그래서 그만큼 두 기업이 이렇게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저는 보면서 약간 네. 그 올림픽 대표 네. 선발하는데 네. 양궁이나 태권도 같은 종목은 우리나라 순위가 거의 이제 금운전으로 네, 이어지는 맞아요. 경우가 네, 많잖아요. 맞아요. 그런 좀 자랑스러움을 좀 느꼈어요. 저도 너무나 그런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자랑스러운 부분인 것 같은데 아무래도 그 1분기에 그 스마트폰이 나와서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홍쌤께서 한번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체 TV 패널 시장으로 놓고 보면 네네. LG가 1등입니다. 삼성은 2등도 못 돼요. 네네. 근데 이 TV 시장이라는 것도 좀 세분화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디스플레이 패널 업계를 좀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이야기 듣기가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과거에는 CRT TV라고 해가지고 네네. 이제 아주 조그만 TV 시장이 컸었어요. 그런데 이 시장이 이제 평면 디스플레이 시장으로 바뀌게 되죠. 네. 우리가 그걸 이제 LCD라고 얘기합니다. 리퀴드 크리스탈, 다시 말해 액정이라는 놈이 핵심이에요. 네. 그 액정이라는 놈은 광원이 필요해요. 우리가 그걸 백라이트 유닛이라고 얘기를 맞아요. 하는데 그 백라이트 유닛에서 빛을 받으면 그 액정이라는 놈이 전압을 인가받으면 거기서 RGB 속성이 튀어나오면서 우리가 색을 인지하게 돼요. 이게 LCD라는 개념입니다. 네네. 그래서 삼성의 역사를 보면 91년도 TFT LCD 사업 TF가 발족을 하게 되고 네. 국내 최초로 TFT LCD 라인 착공이 93년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과 과거의 좀 다른 기술 테마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PDP입니다. PDP는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이라고 해서 네네. 플라즈마 기체 방정 상태를 만들어요. 그래서 아르곤 가스 같은 걸 주입시켜서 플라즈마를 만들고 거기서 색의 속성이 튀어나오면서 여러분들의 색을 인지하게 돼요. 네네. 다시 말해 LCD하고 PDP하고는 전혀 다른 상품입니다. 네. 그래서 과거에는 이 평면 디스플레이 시장은 어떤 기술이 좀 점유하게 될까 경쟁이 치열했었고요. 시장은 LCD 쪽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LCD TV를 많이 보고 있죠. 그쵸. 그리고 집에 있는 TV는 아마 LED TV가 많을 거예요. LED라고 해요, 맨날. 네. 근데 LED TV라는 말은 사실 없습니다. 그 마케팅 팀에서 만들어 놓은 개념이고요.
LCD TV인데 아까 말씀드린 백라이트 유닛 요걸 LED로 장착을 하는 거예요. 그럼 굉장히 슬림하게 만들 수가 있죠. 그리고 지금 나오는 게 뭐냐면 궁극의 디스플레이 OLED인데 OLED는 광원이 필요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액정 자체가 자체 발광을 하는 겁니다. 이 기술 방식이 또 능동형과 수동형으로 나뉩니다. 이야기가 너무 복잡해질 것 같아서 우리가 많이 쓰는 건 능동형.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실 건 LCD, PDP, OLED라는 개념이 있고 우리는 지금 능동형 OLED, 아몰레드를 많이 쓰고 있어요. 아몰레드. 그러니까 광원이 없어지는 건 디스플레이 업계에서 어마어마한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광원이 있다는 소리는 절대 패널을 휘게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OLED가 가능해지면서 그러니까 플렉시블 디스플레이를 여러분들이 좀 지금 느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삼성은 이 OLED 쪽이 좀 강하고요. LG 같은 경우에 기존 LCD 영역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시장을 그렇게 좀 세계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그 정도까지는 좀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의 방송이 여기까지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너무 어려워요. 정확하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이 실제 적성 시험에 나오는 개념들이에요. 그래서 중요하게. 여러분들 알고 가셔야 됩니다. 문과생들도요. 알겠습니다. 백스노트 또 한 장 넘겨볼까요? 다음은요. 삼성 하면은 우리 국내 시장에서는 이제 LG를 많이 이야기하지만 세계 시장에서 많이 이제 비교하는 그룹이 있어요. 애플이죠. 맞아요. 애플과의 미묘한 관계를 한번 다뤄봤습니다. 맞습니다. 친구인 듯 친구 아닌 애플. 그렇죠. 예. 노래 가사 아닌가요? 그래, 맞아. 저 이 두 기업 보면 되게 재밌어요. 항상 그 삼성과 애플은 경쟁하고 있다는 맞아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는 좀 자랑스러운 일인데 네. 세계 시장에서 이 삼성과 애플의 경쟁력은 어떻게 비교를 할 수 있을까? 약간 이런 게 궁금합니다. 최근에 또 삼성 디스플레이가 애플하고 네. 차세대 아이폰에 탑재될 수 있는 OLED 패널 계약이 체결이 됐어요. 그래서 이게 한 연간 1억 대 정도 수준이고 금액이 엄청날 거다. 그래서 향후 미래 발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IT 업계에 관심 있는 분들은 우리가 프레넘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프렌드와 이제 에너미, 친구와 적의 합성어예요. 그러니까 적도 아니고 친구도 아닌 상황이죠. 지금 삼성과 애플을 보면 삼성전자의 그 무선 사업부 입장에서 애플은 최대의 적수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갤럭시하고 아이폰이 경쟁을 하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삼성의 메모리 사업부 입장에서 최고 고객은 또 애플이에요. 그러니까 삼성과 애플은 적이자 또 친구이기도 하죠. 이 패널 업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구글도 마찬가지고 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단순하게 판이 흘러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 다양하게 흘러가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면접장 가서 뭐 삼성의 경쟁사를 어디가 떠오르냐, 애플 얘기를 할 수 있지만 너무 그렇게 간단하게만 접근할 부분은 아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저도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 이제 삼성 이제 어떤 모 계열사에 그 미팅 때문에 갔어요. 공연 그 캠퍼스가 크니까 그 안에서 공연을 하려고 들어갔는데 미팅 자리에서 제가 그때 당시에 애플 휴대폰을 들고 가가지고 조금 이거 애플 쓰시네요 이러길래 좀 민망했어요, 되게.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 실례를 했네요 했는데 실례 아니라고. 여기 어차피 우리 거 다 들어가요. 그렇군요. 저희도 애플도 막 들고 다녀요. 괜찮아요. 어차피 다 저희 거예요. 이러더라고요. 그런 비슷한 형이랑 비슷한 일화가 그 장윤정 누나가 있었는데 SK 행사를 갈 때 이제 자기 노래 중에 올레가 있잖아요. 그런 적이 있었다고. 그래서 참 노래 부르기 민망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LG 디스플레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네, LG 디스플레이. 제가 삼성 디스플레이 1위라고 했을 때 LG 디스플레이는 어쩌면 가소롭다고 웃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LG가 진짜 1위. 네. 이런 자부심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럴 만하죠, 당연하게. 진짜. 그 중소형 시장 요번에 1분기 때 1위 달성했다고 삼성 디스플레이 얘기를 해드렸는데요. LG는 이미 2015년에 이미 달성을 했습니다. 그렇죠. 진작에 했고 그리고 대형 패널 시장에서도 뭐 독보적으로 1위를 하고 있고 세계 패널 시장에서 7년 연속 1위를 하고 있는 7년 연속. 네, 그렇죠. 엄청나고 거의 뭐 진짜. 김연아예요. 그렇죠.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홍쌤 그 LG 디스플레이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부탁드립니다. 역사부터 저희가 확인해보면 네. 87년 1월 과거에는 이제 금성사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금성사 중앙연구소의 TFT LCD 개발팀이 이제 시작이 되고요. 그다음에 93년도 LG전자 내 LCD 사업부를 설립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아마 기억하실 텐데 99년도 때 소프트웨어 관련 산업은 이제 매각을 하고 그 당시 그 지분을 유럽에 있는 필립스하고 합작업인이 출동하게 되죠. 그게 여러분들 알고 있는 LG 필립스 LCD 이렇게 해가지고 채용도 예전에 많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2008년도에 필립스 LCD와 관련된 기술 제공사인 네덜란드 필립스 지분은 이제 매각을 하게 되고 같은 해, 그러니까 2008년 3월에 LG 디스플레이로 이제 사명이 변환되게 됩니다. 그래서 작년 매출이 28조 정도, 그다음 영업이익이 한 1조 6천억 정도. 그래서 LG의 대표적인 계열사고 또 공대생들 입장에서는 채용이 좀 많은 계열사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러니까 앞서 소개한 것처럼 디스플레이계에서는 세계 최강자 맞는 거겠죠?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상징성이 있죠. 그러니까 모바일 시장이나 OLED 뭐 이쪽에서는 삼성이 강자지만 대형 이제 패널 시장 점유율로 따지게 되면 지금 올해 1분기 대형 LCD 패널 점유율이 LG 디스플레이가 또 1등이에요. 그래서 24% 정도를 점유하고 있고, 근데 2등이 이제 대만에 있는 그 기업들, 그리고 삼성이 5위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이쪽 그 전통적인 아마 제품류에서는 LG가 가장 큰 입지를 점유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백수의 노트 또 한 장 한번 볼까요? 네, 아까 말씀을 해주신 그 자체 발광하는 네. OLED 얘기해 주셨잖아요. 그렇죠. OLED라고 하나요? 네. 네. LG는 여기에 올인하고 있습니다. OLED에 올인. 네, 2018년까지 네. 대형 플렉시블 OLED 자체 발광. 네, 우리 황금이 아나운서처럼. 네네네. 자체 그런 발광. 경우는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플렉시블 OLED예요. 아, 네. 백수 씨의 카드라는 꼭 제가 지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플렉시블 OLED에다가 2018년까지 네. 무려 10조 원을 투자를 한대요. 10조 원이요. 근데 2018년이면 멀지도 않아요. 2년이에요. 2년 동안 10조 원이면 거의 1년에 5조 꼴로 투자를 하겠다는 얘기인데 엄청난 거네요. 진짜. 5조는 얼마나 돈인가요? 그러게요. 진짜 그 디스플레이 업계에서 경쟁하고 있는 OLED 또는 5조의 이런 투자가 되는 이 상황 어떤 건가요? 이 디스플레이 패널 시장은 반도체하고 똑같이 장치 산업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생산 라인을 많이 투자해가지고 그 패널 시장을 점유하게 되면 팔로우는 입장에서는 가격적인 경쟁률을 따라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공격적인 투자가 많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도 좀 아셨으면 하는 부분은 아까 제가 LCD에서 OLED로 넘어갔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LCD는 광원이 필요하고요. 네. 그다음에 OLED는 광원이 필요 없어요. 그럼 보는 사람 관점에서 제품의 원가를 따져보면 OLED가 더 쌀 수도 있겠죠. 현실적으로 어마어마하게 비쌉니다. 왜 그러냐? 이런 투자 비용이 많이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제품의 구조가 달라지게 되면 공정 라인에 대해서 수조 원의 그런 투자가 이루어지게 돼요. 그래서 OLED가 너무 비싸요. 그래서 올해 상반기 G4 시험에 나왔던 개념이 이겁니다. 퀀텀 닷 필름 디스플레이. 이건 뭐냐면 이 지금 백라이트 유닛이라는 걸 이거 완전히 빼기 위해서는 공정 라인의 변화가 많아야 돼요. 그래서 퀀텀 닷 쉽게 말해 필름 같은 광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필름으로 붙여가지고 붙이게 되면 이게 하나의 개념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의 플렉시블이 또 가능하거든요. 이런 것도 인적성 시험에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아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지금 LG도 결국에는 시장이 이건 단계, 이건 지금 디딤돌이 기술이에요. 궁극적으로는 OLED로 넘어갈 거예요. 네. 근데 OLED로 넘어가기 위해서 LG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OLED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사실 1위가 되기도 어렵지만 1위 자리를 지키는 게 더 어렵거든요. 맞아요. LG 디스플레이 1위 자리 잘 지킬 수 있을까요? 그러게요.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중국 업체들의 추격이 최근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중국은 정부 차원에서 자국 내 디스플레이 업계들이 LCD 패널 출하량의 목표치를 제시하고 만약에 이걸 달성하게 되면 정부에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중국도 전자산업이 굉장히 큰데 전자산업의 쌀이라고 할 수 있는 재료가 반도체하고 디스플레이 패널이에요. 그러니까 반도체도 삼성전자한테 깨지고 있고 디스플레이 패널 업계도 깨지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좀 기술 격차가 적은 이 패널 업계를 따라잡아야 된다라고 해서 중국의 특히 우리가 BOE라는 회사를 눈여겨봐야 되는데 중국 정부의 BO 아래 어마어마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 혁신을 하지 않으면 기존의 LCD 상품 라인업은 많이 시장을 뺏기게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의 미래가 그렇게 밝은 상황은 사실 아닙니다. 중국은 항상 정말 전망이 있는 국가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그 학생들의 궁금증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영상 확인하시죠. LG 디스플레이는 지금까지 디스플레이 투자한 게 TV 쪽을 많이 투자했잖아요. 그렇죠. 네. 이제 스마트폰이 대세다 보니까 이 스마트폰 디스플레이 쪽에서는 약간 경쟁력이 없지 않나 해나가야 될지 LG 디스플레이한테 그 점이 좀 궁금합니다. 삼성이 아무래도 기업 이미지가 강도가 세고 양도 많다고 들었는데 실제로는 그런지. 아니, 제가 학점이 진짜 안 좋은데 그 대기업 들어가려면 학점이 중요하다고. 과가 어떻게 되시죠? 그런 전자산 점 얘기하시죠? 시험 공부하기 싫어서 그래가지고 그게 좀 이 걱정할 시간에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그럼요. 근본적인 걸 해야지. 들어보면 학점을 잘 안 보고 다른 거를 많이 본다는. 이 친구도 시험을 좀 그렇죠. 보기 싫어. 그냥 그렇게 바라는 거 아닙니까? 나중에 시험 보고 나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든 거예요. 경제생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앉아서 뭐 연구 개발, 기술 개발보다는 사람들 만나면서 영업을 한다고 잘 맞는 것 같아서 이쪽 한번 생각해보고 있는데 이럴 때 이제 공대생으로서 준비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이라든가
네, 학생들의 궁금증 들어봤습니다. 어떤 질문들이 있었죠? 이제 마지막 친구가 질문한 게 좀 인상이 깊은데요. 공대생이면 네. 영업직이나 어떤 문과적 성향이 필요한 직군에 지원할 수 있는가 이런 거를 질문을 하더라고요. 좋은 질문인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공계들이 취업이 잘 되죠. 네. 그러니까 잘 되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우리나라 산업의 근간이 제조업이고 공대생들은 제조와 관련된 메커니즘을 배워요. 그런데 공대생들이 그 무기를 만약에 버린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려운 역학 공부가 싫으니까 나는 영업에 지원한다. 그런 식으로 내비치면 떨어져요. 그러니까 지금 뭐 자동차 기업들도 이제 외자 구매 파트에서도 공대생들 뽑는데 그 이유는 이제 구매를 잘하기 위해서는 기술적 재질의 특징을 이해할 줄 알아야 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런 친구들은 무언가 좀 다른 강점이 있어야겠죠. 다른 공대생들 대비 뭐하기 뛰어나다든가 아니면 영업적 차질을 내가 명확하게 좀 느꼈다든가. 그리고 기술 영업이란 직군은 사실 삼성이나 LG도 지원이 가능하지만 이공계 채용하고 같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쓰시는 분들은 꼭 생각을 하셔야 돼요. 너 분명히 R&D라든가 제조 생산 쓸 수 있는데 왜 영업으로 썼어? 너 그냥 이런 것 좀 복잡하고 공학적인 거 하기 싫어서 이쪽으로 와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내비치면 떨어질 거예요. 그래서 나를 전환시킬 수 있는 좀 턴키가 여러분들한테 있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또 다른 질문이 있습니까? 또 이런 것도 질문을 하더라고요. 네. LG 디스플레이가 현재 이제 TV, 뭐 LED, 뭐 LCD 이런 분야로만 뛰어들고 있는 것 같아서 네. 스마트폰 시리즈를 좀 더 강화할 생각이 없는지 기업에 대해서 궁금증이 있더라고요. 그거는 LG 디스플레이에서 하는 게 아니라 LG 전자가 해야 될 몫이죠. 그리고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되는 거니까 삼성 디스플레이하고 삼성전자는 다른 기업이에요. 물론 삼성이 그 LG도 마찬가지인데 계열사, 자사 계열사, 삼성전자한테 패널을 많이 팔긴 팔아요. 근데 비중은 한 절반 정도 되거든요. 나머지 50%는 아까 제가 애플도 말씀드렸지만 중화업체들 다양한 기업들이 있어요. 그래서 라인업을 다각화시켜야 되고 패널 업계에서 바라봐야 되는 건 세트 업계 동향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애플이 지금 차세대 스마트폰이 나오는 범주를 보면 이번에 삼성 들어갔지만 사실 애플 휴대폰의 판매량 정점은 이미 찍었어요. 네. 그러니까 들어가려면 그 전에 들어가야지 더 많은 이익을 받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고객사의 동향, 그 동향이라는 건 수요의 예측도 될 수가 있고 기술적 변화의 흐름도 될 수가 있겠죠. 그런 부분들을 바라보고 미리미리 개발을 하는 그런 우리 회사들의 능력과 여러분들의 역량이 필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참 밖에서 보면은 LG 디스플레이나 LG 전자나 같아 보여요. 같아 보이는데 맞아요. 친구가 이제 LG 전자에서 TV 쪽 담당을 하고 있는 친구가 있거든요. 네네네. 맨날 이제 거래처라고 들어가는 데가 LG 디스플레이예요. 들어가면은 이제 LG 디스플레이와 LG 전자 사이에 이 가격 놓고 이 첨예한 대립 같은 게 다른 회사들처럼 똑같이 있다는 거예요. 네, 싸게 살려는 LG 전자와 네, 싸게 주지 않으려는 LG 디스플레이 간에 이런 보이지 않는 이런 눈치 싸움 같은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내부적으로는 그냥 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과거에 여러분들 그 LCD하고 PDP하고 치열하게 경쟁할 때 LCD는 삼성전자 내부적인 부품 사업부에서 그 사업을 진행했었고요. PDP는 SDI라는 다른 계열사에서 진행을 했고 또 얘네들의 고객은 삼성전자 이제 세트 메이커 CIM 파트예요. 그럼 그 고객사 입장에서 자기네들끼리 또 치열하게 경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타이틀만 삼성으로 걸려 있다 뿐이지 내부적 경쟁도 요즘 굉장히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도 한번 해볼까요? 네, 제가 이제 시험 공부하면서 느꼈던 건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학점이 정말 물론 중요는 하겠지만 성실성의 어떠한 표본과 지식의 대표가 될 수도 있겠지만 이게 그렇게 중요한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성혜쌤 기말고사 잘 못 봤어요? 약간 그런 생각도 약간 있을 수 있는데 네. 도대체 학점이 예를 들어 선배들 보면 물론 높은 선배 학점이 높았던 형들도 취업이 잘 되지만 조금은 낮았지만 그래도 다른 능력이 있어서 잘 된 형들도 있긴 있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궁금해요, 사실 어느 정도 그러니까 패스페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공대생인데 뭐 3.5 후반 정도 나왔어요. 그러면 그 정도면 성실하게 나름 공부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네. 근데 요걸 꼭 내가 4.0을 넘겨야 되냐? 이런 투자는 생각을 해봐야 돼. 물론 올라가면 좋긴 하지만 그렇죠. 예를 들어 그 미지는 그 시간대 내가 좀 다른 거에 포커스를 맞춰서 뭐 인턴이라든가 공모전 도전 같은 것도 해볼 수가 있어요. 네. 그런데 지금 내가 학점이 예를 들어 2.9야. 그럼 상황이 심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 상황이라고 하면 공대생들 입장에서는 기본적인 공학 공부를 안 한 거예요. 그럼 뽑을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친구들은 당연히 어느 일정 수준으로 올라와야 돼요. 그러니까 적정 수준의 스펙에 다다르게 되면 스펙을 놓고 다른 부분에 대한 도전이 있어야 되지만 그 적정 수준에 내가 다다르지 않았다라고 하면 그때는 좀 잘 봐야 되고요. 문과 학생들은 좀 그런 게 덜한 편인데 이쪽 필드는 이제 여러분들 들었던 과목이나 학점들을 실제로 봐요. 자소서 볼 때도 보고 면접장 가서도 또 질문 받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어려운 공학 공부는 열심히 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해야 되는 3점대 후반 나왔다고 PC방 가서 게임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럼요. 그러니까 그 시간에 PC방 표정 나 이걸 해내. 약간 화가 나셨죠? 내가 이렇게 설명했는데 지금 말이죠. 울컥하셨습니다. PC방에 가라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시간에 이제 공장 가서 아르바이트 하면서 공정 라인의 흐름을 좀 느낄 수도 있는 거고 안 그러면 뭐 중국어 공부를 하면서 지금 중화시장이 이렇게 커지니까 뭐 기본 등급 정도 함양할 수 있다. 그렇게 해야지 PC방 가면 안 되죠. 아니, 저 이런 말도 진짜 많으셨어요. 이에 이제 두 기업에 대한 한간에서 카더라도 알아봐야겠죠. 백수요. 네. 오늘 카더라는 약간 그 삼성전자, LG전자 비교할 때랑 비슷한 질문을 네. 먼저 하나 준비를 해봤어요. 어떤 거죠? 삼성 디스플레이는 네. LG 디스플레이를 경쟁자로 생각하지 않는다. 카더라. 하신가요? 이건 아까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네네. 경쟁사죠. 그런데 경쟁사죠. 양사 모두 다른 회사를 경쟁자로 생각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건 아까 제가 말씀드린 BOE 같은 중국에 있는 팔로우들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네. 향후 걔네들의 어마어마한 투자를 과연 이겨낼 수 있게. 그래서 지금 차세대 라인 LG 같은 경우에는 지금 테슬라하고 계약 관련된 체결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차량용 디스플레이 시장이 되겠죠. 그러니까 전기 자동차도 여기 패널이 되게 많이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듯 이제는 좀 그러니까 모바일 그리고 이제 플렉시블 디스플레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패널 시장의 미래 비전이 뭘까요? TV가 예전처럼 많이 커지진 않을 거고요. 알다시피 스마트폰 이미 정점 찍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나오는 휴대폰에 이렇게 좀 굴곡부가 있죠. 네. 거기에 이제 그 기능을 좀 구현하고 있고요. 결국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엣지. 다 그냥 패널로 쌀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게 접어지는 이미 특허가 공개됐죠. 만약에 스마트폰이 접히는 스마트폰이 나오게 되면 이미 뭐 실현 단계이고요. 지금 연구 중이고 그때는 UX, UI가 완전히 바뀌게 될 거예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많은 단계까지 생각할 거고요. 최종 목적지는 접는 단계가 될 거예요. 보는 시장은 하나예요. 결국 이페이퍼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종이를 완전히 대체할 수 있는 시장까지 가게 되면 패널 시장의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커지겠죠. 결국 그 목적지를 두고 양사는 뛰고 있고요. 그 뒤쪽에 중국 업체들이 쫓아오고 있는 형국이다.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다른 카더라도 알아볼까요? 네. 다음 카더라입니다. 네. 디스플레이 패널 업계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네. 디스플레이 관련 수상 이력이 있어야 한다. 카더라. 하신가요? 꼭 그런 건 아니고 이제 보탬이 될 때가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LG 쪽에서 진행되는 디스플레이 공모전이 있어요. 새로운 아이디어 개진하는 공모전도 있고, 그다음에 뭐 디스플레이 공정 교육 과정도 있고요.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을 일부 아니 뭐 특허 맵을 그린다, 뭐 선행 기술 조사를 평가한다, 뭐 이런 공모전들이 있어요. 그래서 좀 공대생들이나 이공계들 아니면 문과생들도 마찬가지고 활용을 해보면 내가 이 산업에 가야 되는. 그러니까 나하고 디스플레이 패널하고 관계가 없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 어떤 제품과 나의 고리를 걸 수 있는 매개체가 될 수 있는 이력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강점은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예. 지금까지 삼성 디스플레이와 LG 디스플레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자, 어떤 기업이 학생들의 취향에 맞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저는 사실 오늘 이거 주제 들어가기 앞서서 네. LG 디스플레이를 사실 선택하고 왔어요. 왜냐하면 그렇군요. 제가 LG 디스플레이 예전에 광고를 하나 본 적이 있거든요. 어떤? 참 임팩트가 있었습니다. 네, 어떤 것일까? 어떤 건물에서 탁 창문 밖을 봤는데 네. 산사태랑 쓰나미가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 사람들이 다들 도망치는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게 창문이 아니라 디스플레이였던 거예요. 그만큼 생동감이 있고 그만큼 정말 현실감이 있는 LG의 디스플레이가 있구나. 저는 어떤 그런 기술에 대한 좀 연구와 이런 게 반할만하네. LG에 조금 이제 반한 편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우리 백수영님은요? 저는요. 네. 삼성 디스플레이가 꾸준히 성장해서 LG 디스플레이 이 전통의 네. 강호를 계속 자극해줬으면 좋겠어요. 아주 그래서 좋은 두 기업이 말씀이시네요. 네. 더 쭉쭉 뻗어나갈 수 있게 발전하고. 제가 이 두 기업에서 이제 공연 같은 걸 하러 이 기업 안에 많이 들어가 봤는데 그쵸. 이 두 기업은 그냥 단순히 기업이 아니라 해당 지역 전체의 젖줄이에요. 네, 전체를 먹여 살리는 기업이고 그리고 나아가 우리나라 전체를 먹여 살리는 기업이에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정말 두 기업이 멋지게 좀 뻗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좋은 말씀이십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두 기업에 취업하기 위한 신의 한 수, 우리 홍쌤의 한 번 팁 말씀해 주실까요? PT 면접장에 가게 될 거고요. 거기 가면은 공정과 재질 관련돼서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모르시면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패널업계 입사를 꿈꾸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아마 전자재료 관련된 수강 이력이 있는 친구들도 있는데 없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기본적인 디스플레이 패널의 구조, 그다음에 공법, 공정 이 정도는 학습을 꼭 좀 진행하고 면접장에 가야 여러분들 합격의 영광을 누릴 수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죠? 네.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산이 학생 화이팅! 파이팅! 김현우 씨 가지 망청 타고 말고. 울지 말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취향 적용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